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좌표평면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좌표평면 위에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서상을 사용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수서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숫자 정보 2개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변수 x, y에 따라서 두 개의 변수 x가 있고 y가 있는데요. 두 변수 x, y가 변화되는 패턴을요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x가 변화될 때 y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도 보다시피 여기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x, y 두 변수 간에 변화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가 변할 때 y가 변화되는,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패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비례, 하나는 반비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이제부터 x 변화와 y 변화 사이에 나타내는 이걸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일단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된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습까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반대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이게 바로 함수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 시간에 스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될 함수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패턴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 이 식으로 나타내는 이 아이를 그래프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또 반대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아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습.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연습,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배우게 될 내용이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했는데 먼저 정비례와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정비례. 자, 정비례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비례는 무엇인지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교재에는 x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되는 이런 관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식을 하나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식을 한 가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y는 2x라고 하는 식입니다. y는 2x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봤던 변수 두 개가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x, 여기 y. x와 y 자리에는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숫자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넣어보면서 이 패턴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표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낼 겁니다. x하고 y 사이에. 자, 먼저 선생님이 x자리에 숫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0. 자, x자리에 숫자 0이 들어갔을 때 이때 나오는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0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0 넣었으면 2와 0을 곱한 값이니까 y값은 얼마?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자리에 이번에는 숫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1. 정수 1을 넣는다. 그러면 y는 x와 2를 곱한 관계니까요. 지금 x와 y 사이 변수 간의 관계 보입니까? 변수 x에 2를 곱해서 변수 y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x자리에 조금 전에 0을 넣었을 때는 y값도 0이겠죠. 그런데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y값은 얼마가 되어서 나오겠습니까? 네, 2가 되어서 나오겠죠. 자, x자리에 숫자 3을 한번 넣어볼까요? 참,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었을 때 그럼 x자리에 2가 들어간다면 y값은 얼마가 돼서 나오겠죠? 당연히 2와 2를 곱한 결과니까 4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3을 넣었을 때는 y값은 6이 되어서 나오겠죠.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자, x자리에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은 2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요? 2와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넣어볼까요? 2와 마이너스 3을 곱한 결과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x하고 y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생님이 총 7개의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7개의 순서상으로 나타낸 예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다면, 자, 처음에 뭐지? 요거부터 한번 내대봅시다. 원점. X가 0일 때 Y값도 0. 즉, 얘는 좌표 평면에 어디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까? X가 0일 때 Y는 0. 0,0. 즉, 원점. 그렇죠. 첫 번째 점은 원점에 하나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 한번 볼까요? X가 1일 때 Y는 2. 즉, 얘는 순서상 1,2가 되겠죠. 1,2. 순서상 1,2란 말은 X 방향으로 하나, Y 방향으로 두 칸 간 지점. 한 요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찍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X가 2일 때 Y는 4. X 쪽으로 두 칸 갔을 때 Y 쪽으로는 4칸 간 지점. 여기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볼까요? X쪽으로 3칸, 2칸, 3칸 왔을 때 Y쪽으로는 6칸, 4칸, 6칸 같은 한 요쯤에 점이 찍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을 찍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X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순서상. 그러면 X쪽으로 마이너스 3칸 갔을 때 Y쪽으로는 마이너스 2칸. 여기 찍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X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을 때 Y쪽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간 지점. 한 이쯤에 점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한 개 마이너스 3칸 X쪽으로 마이너스 3칸 갔을 때 Y쪽으로 마이너스 6칸. 한 이쯤에 점이 찍힌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점 모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모두 7개의 점들을 이 좌표평면상에 나타낸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Y는 2X 안에, 자, Y는 2X라고 하는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다는 거죠. 자, Y는 2X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 안에 숫자 X 자리에 7개의 숫자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7개들을 이 변화되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점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변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0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0이니까 0을 제외하고요. 1과 2 사이 X의 변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1에서 2가 되었단 말은 1과 2가 되었단 말은 물론 1을 곱해도, 자, 1에서 1을 더해도 2가 되지만 1에서 2를 곱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1에서 2를 곱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1에서 얼마? 3을 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X값이 지금 2배, 3배가 된 관계입니다. 알겠죠? X값이 1에서 2 곱하고 1에서 3 곱한 거죠. 그러니까 2배, 3배의 관계로 변했다는 거죠. 자, 이때 나오는 Y값 한번 보세요. Y값. 자, X가 1일 때 Y값은 2였는데 X가 2일 때 Y값은 4였죠. 즉, 여기서 이렇게 올 때도 2에다가 얼마?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2에서 6이 되었다. 그러면 이 변화 또한 처음에 있었던 이 2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패턴을 보세요. X가 2배, 3배로 변했을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의 관계로 변하고 있는 일정한 규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와볼까요? 이렇게 와볼까요?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가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3의 관계가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X가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Y도 마이너스 3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X가 2배, 3배, 4배 바뀔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의 관계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어떤 상황이라고 하자면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비례 관계. X가 2배, 3배 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로 변화되는 관계. 이런 걸 우리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정비례 관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증가 감소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우리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더 공부하겠지만 2배, 3배 될 때 2배, 3배. 2배, 3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음수배로 변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거는요. 어쨌든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관계.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이 점 7개, 순서상 7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0과 1, 여기는 지금 X의 변화량의 정수만, 정수 단위로만 셈이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0과 1 사이의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요.
0과 1 사이에 사실 숫자가 하나도 없나요? 엄청나게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그러면 y 값도 마찬가지죠. 여기 0과 여기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패턴에 따라서 나머지 점들도 찍는다면요. 이 점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봐. 0과 1 사이 얘들이 지금 일정하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도 점들이 하나씩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또 하나의 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여기에 있는 여기 처음 찍었던 우리 점과 점 사이에 있던 이 사이 공간을요 실제로 있는 모든 수의 단위로 메워버린다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전체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 수의 끝이 모든 수라고 한다면요. 이 좌표평면 상에 사라질 때까지 모든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선 형태.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자, 정비례 관계 특징을 나타낸다면. 첫 번째, 방금처럼. 정비례 관계는요, 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얼마? AX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뭐가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A 자리에 숫자 2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Y는 EX로 나타낸 것처럼 정비례 관계는 Y는 AX, A 자리에 있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Y는 AX라고 하는, 즉 X, Y 사이의 관계가 나타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아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모양. 조금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프 모양이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래프 모양. 어떤 모양이지, 이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죠, 직선 형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직선이다. 직선 패턴으로 나타내는데, 이 직선이 항상 어디를 지나가냐면, 원점을 통과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말 이해되나요? 자, 정말 쌤이 지금 이야기한 요 패턴이 다른 정비례 식에도 정비례 관계의 식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식을요, 조금 전에는 y는 ex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y는 3x라는 패턴으로 한번 볼게요. y는 3x라는 패턴. 자, y는 3x라고 하는 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자,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0 넣어보세요. y 값은 똑같이 0이 나오죠. 자,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3. 옳지. 2일 때 6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이런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전보다 점을 좀 줄여서 점 5개만 그래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이 그래프상에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y는요, 즉 얘는 0,0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0,0. 근데 이번에는 x가 1일 때 y는 아까 2였는데 이번엔 3. 조금 더 위에 점이 찍힌다는 거죠. 그리고 x가 2일 때 y는 6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6. 이런 패턴으로 점이 찍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패턴으로 찍힌 점, 노란색 점 5개를요, 또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수많은 점들, 모든 수 전체라고, 수 전체를 다 이 식에 대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촉색 한번 나타내볼까? 자, 여기에 이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다. 자, 여기와 여기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고, 여기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점들을
다 연결해버리면 이런 색, 초록색이라면 여러분 이거 두 개 색깔 차이 보입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방금은 초록색으로 나타냈거든요. 이 두 개의 패턴,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이 파란색은 식으로 표현했을 때 y는 얘는요, y는 EX라고 하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3x라고 하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y는 2x든 y는 3x든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x가 2배가 됐지? y도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되었죠. x가 2배가 되었을 때 y도 2배가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x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 얼마?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 때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다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x가 2배, 3배 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그래서 식도 한번 보세요. y는 3x잖아. 그러면 이 패턴의 식, y는 ax라고 하는 패턴. a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식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직선으로 나타나고, 이 초록색도 직선으로 나타냈고, 또 똑같이 어디를? 원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아까도, 자, 여기서 볼게요. 조금 전도 직선이고 방금 또 직선입니다. 둘 다 직선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두 개 직선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아, 둘 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y는 ax 그리고 둘 다 직선 원점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내는데 뭔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르죠? 얘는 y는 2x였고 얘는 y는 3x. y는 2x고 y는 3x가 됐습니다. y는 2x, y는 3x. 자, 여기 지금 절대값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지? 근데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디? 우리 여기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잖아.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A의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점점점 어디? y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점점점 어디? x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식을 한 개, 특징을 한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한 개 더 추가를 한다면, 자, 세 번째 특징. 뭐라고요? 자, A 절대값이 의미하는 겁니다. A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자, 두 가지 상황.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Y는 AX, 패턴은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X.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그리고 여기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이 가까워진다는 거. 이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됩니다. 정비례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 지금 우리 정비례 패턴에서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A 자리에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다른 숫자. A 자리에 다른 숫자. 아까 우리 y는 2x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y는 2x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의 값이 아까 조금 전까지는 우리 양수에 대한 공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니까 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얘도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값, y값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x자리 0을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었을 때 y값도 똑같이 0 되겠죠. 자, 그런데 x자리 이번에 1 넣었을 때 y값은 얼마? 마이너스 2. x자리 2 넣었을 때 y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y값은 2가 될 거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4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점 5개를요, 또 똑같이 아까 이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첫 번째 0,0, 0,0일 때.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여기 원점을 또 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이번에는 x값이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번에는 y값은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패턴으로 점 5개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방금 또 똑같이 우리 적용시켜 보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패턴들을 모든 수로 다 메워버린다면 모든 수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로 다 메워버린다면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직선 패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방금 어떤 식이다? y는 마이너스 2x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조금 전 우리 그렸던 그래프 두 개랑 방금 그린 그래프 한 개랑 차이점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는지. 짜잔. 아, 여기. 똑같이만 나타내볼까요? 자, y는 ax. 패턴 맞죠? y는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방금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나타내는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자, 보세요. 이 빨간색 또한 직선으로 나타나고 여기 원점을 통과하는 걸로 나오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도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까 얘들이 A 값이 양수일 때는 직선인데 몇 사분면을 지나갔습니까? 원점을 통과하면서 여기 1사분면과 여기 3사분면을 통과했었죠. 그런데 방금 A 값이 음수일 때는 여기 어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정리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자, 네 번째 패턴 뭐라고?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인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A가 양수일 때는 아까 몇 사분면? 1, 3, 4분면을 지난다. 즉,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데 1,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디?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되게 신기하죠? 맞죠? 2, 4, 4분면. A가 양수일 때는 1, 3,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우리 이제 한눈에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ax. 자, 식으로 나타내면 정비례 관계는 식으로 표현하면 y는 ax라는 패턴으로 나타내고 직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단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어디? 1, 3,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A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 패턴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값이 2배가 됐을 때 여기도 Y 값이 똑같이 2배가 됩니다. X 값이 어떻게 2배가 됐을 때 Y 값이 2배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일 정비례 관계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개념적으로 제일 이해를 잘못하는 게 처음에 많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비례는 선생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그거랑 다릅니다. 알겠죠? 정비례에서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감소할 수도 있어요. 정비례의 포인트는 증가할 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게 아니고 X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비례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X가 2배 됐을 때 Y도 2배가 되었지만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또 해석해버리면 이 상황도 돼요, 여러분. 봐. 아까 1, 3, 4분면을 지나가는 패턴이 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는 X가 변할 때 Y도 변하는데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똑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 부호가 음수일 때는 직선 패턴이지만 X가 증가한단 말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Y값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패턴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2배 될 때 2배 되고 3배 될 때 3배 되는 건 똑같지만 A 값이 양수일 때는 X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지만 A가 음수일 때는 X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 그에 따라서 1, 3, 4분면 지나갈 때도 있고 2, 4, 4분면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 정비례 패턴은 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처음에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요 숫자 동그라미 1부터 4까지 다 적어서 다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외우는 건 절대로 반대고요. 외우는 건 반댈세. 절대로 반대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 직접 그래프, 아까 스님처럼 A자리에 숫자 2, 3, 4 이렇게 넣어보고요. 2분의 1도 한번 넣어보고요. 음수도 한번 넣어보고요. 뭐 어떻게? 표를 다 그려서 그 표에 대한 점들을 다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봐야 돼요.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처음 할 때는요, 여러분 모는 종이 있죠. 모는 종이에다 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거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점들을 찍어보면서 그래프를 이해한다면 제일 좋은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왜 모는 종이는 아니더라도 격자 형태로 왜 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연습장이나 그 연습장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이 조금 칸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 점들을 직접 찍어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바로 밑에 있는 필수예제 1번입니다. 지영이는 맥박수가 1분의 70회이다. 맥박을 잰 시간을 x분, 맥박수를 y회. 자, 그러니까 변수 두 개가 나온 거죠. 시간과 맥박 숫자. 시간이 x일 때 맥박수는 y. 근데 얘는 지금 맥박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1분의 70회씩.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1일 때 70이 되었다. 그럼 2일 때 얼마? 자, 그러면 1분이 지난 시점에서 70회가 움직였다면 2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140, 3분이 지났을 때는 210, 4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28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패턴.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y가 x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지 말해보라. 말해볼까요? 정비를 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x가 2배, 3배 될 때 y가 2배, 3배 됐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2 맞습니까? 곱하기 2 맞네요. 자, 곱하기 3 맞나요? 그럼 y도 곱하기 3 맞네요. 자, x가 곱하기 4가 됐을 때 y도 어떻게 된다? 곱하기 4가 된다라는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례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됐습니까? 자, 요까지 여러분 만들어줬다면요. 이제 얘를 한번 보세요. x, y 사이의 관계를 요번에는 이 표로 나타낸 걸 식으로 표현해란 말입니다. 얘를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까 기억나나? 쌤이 아까 정비례 관계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했었는데요. 정비례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항상 어떤 패턴이라고 했었습니까? 기억나나요? y는 얼마? ax라고 하는 이런 일정 항상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단, 이 a 자리에 있는 숫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y는 ax, 일단 우리가 찾고 싶은 식도, 이 관계식 또한 y는 ax라고 하는 이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 자리의 숫자가, 구체적인 숫자가 누가 들어가는지 그걸 맞추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a 값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우리 이건 뭐지? x와 y 사이의 관계, 일정한 변화에 규칙적으로 나타낸 관계를 표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상 x, y에 대한 순서상 중에서 아무 숫자나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굳이 어려운 숫자 대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제일 단순한 숫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거 1,70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70이라는 이야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값은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 70이 된다는 말이고, 그럼 x자리에 1, y자리에 70을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x자리에 숫자 1, y자리에 70 대입하면 70은 얼마가 된다? 1a. 즉 얼마? a가 70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a를 관계식은 식으로 표현한 y는 얼마? 70x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y는 70x다. 이런 식으로 y는 ax라는 패턴인데 이 a가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70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표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방법 정리할게요. 자, 일단 이 표를 통해서 우리 뭔지, 얘가 정비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정비례라고 판단이 되면 식을 일단 y는 어떻게? ax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y는 ax. 왜? 모든 정비례식은 관계식이 y는 ax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A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 있는 수많은 순수상 중에서 아무 순수상이나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뭐 복잡한 순수상 대입할 필요 없이 단순한 거. X가 1일 때 70, 아니면 2일 때 140, 아무 숫자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A 값이 바로 이 A 값을 적용해서 식을 만들면 Y는 70X라는 거.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걸 이제부터 연습을 조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유제 1번 한번 볼게요. 유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유제 1번 보면, 자, 얘도 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xy, 변수 xy가 나오죠. 뭐지? 한 변의 길이가 x, 그리고 이 정삼각형의 둘레를 y라고 한다 그랬죠. 정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휙. 얘가 x다, 한 변. 그러면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x. 자, 표현해볼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1일 때 y값은 얼마? x가 1일 때 y값은 1이 모두 3개라고 생각해봐. 그럼 3이 되겠죠. 2일 때 y값은 그러면 2니까 얼마? 6이라고 볼 수가 있죠. 3일 때 값은 9, 4일 때 값은 12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 아까 뭐지? 표를 완성했다면요. 이 표를 통해서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판단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 어떻게 하지? x가 2배 됐을 때 y도 2배 됐네. 3배 됐을 때 y도 3배가 되었고 4배가 되었을 때 y도 4배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정비례 맞죠? 정비례가 맞다면 식을 y는 어떤 패턴? ax라고 하는 패턴일 겁니다. y는 ax라고 하는 패턴. 됐죠? y는 ax라고 하는 패턴인데 이 a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여기 있는 순수상 중에서 단순한 거 아무거나 한 개 대입하면 됩니다. 누구? 제일 단순한 거 요거 대입해볼까요? 1,3을 대입해볼까? x가 1일 때 y 자리에 3을 대입한다면 3은 1a, 즉 a 값은 3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식은 y는 얼마?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x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관계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이게 정비례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옆에 페이지를 127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127페이지 위에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내용들이랑 같이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패턴을 나타내면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점들을 찍어내보면 점들을 좀 더 좀 촘하게 찍어보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들을 나타냈을 때 여기 지금 보세요.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일단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맞지만 a가 양수일 때는 아까 어디? 1, 3,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 3, 4분면 양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간다. 1, 3, 4분면을 지나간다 말은 그래프가 어디를 이동한다?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2, 4, 4분면 지나갈 때는 왼쪽 위가 아니라 항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변하고 있다는 거. 오른쪽 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쌤 그냥 x축, y축을 생략하고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만약에 휘릭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점과 이 점 3개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x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한단 말은 그래프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x가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했죠.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패턴.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 이런 패턴은 항상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반면에 그래프 모양이 그래프가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패턴이라고 한번 봅시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패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도 점들 몇 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점들 몇 개 나타내냐면 x가 증가한단 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y값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x가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는데 y값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해석하는 방법, 아까 그래프가 올라간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에서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할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납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누구?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a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러면 x축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요, 여기 축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자, y는 2x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 했던 말 기억납니까? 표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표를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정리할 겁니다. 표로 정리할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1번 문제는 x의 값을 딱 정해줘 놨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즉,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총 5개의 상황을 보잔 말입니다. 얘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 x가 1일 때 y 값은 2, 2일 때 y 값은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들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자, 0일 때 0이다. 즉 어디? 원점 0,0을 지난다. x가 1일 때 y는 2이다. x가 1일 때 y는 2이다. x가 2일 때 y는 4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서 끝입니다. 알겠죠? 왜? x의 값이 5개일 때 이 점 5개만 나타내란 말입니다. 특별한 말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2번 문제는 이제 뭐야? x의 값이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 전체라는 거죠. 즉 0과 1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고 1과 2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 얘들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맞죠? 아까는 점 하나, 점 2개, 점 3개, 점 4개, 점 5개로 나타냈지만 이제는 뭐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수많은 점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점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다 연결해보면 우리 어떤 하나의 이런 직선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적용해볼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1,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의 그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128쪽에 있는 문제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128쪽에 있는 예제 3번부터 한번 볼까요? 예제 3번부터. 자, 정비례 관계 y는 5x의 그래프가 뾰로롱 a,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y는 5x라고 하는 그래프가 식이 있대요. 정비례 관계 식이 있어요. 얘를 얘가 만약에 그래프로 지난다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되겠죠, 이런 패턴. 직선. 어딘가에 원점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점 하나가 a, 마이너스 10이래요. a, 마이너스. 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y는 5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지나가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 중에 한 개가, 얘를 보니까, 좌표를 보니까 a, 마이너스 10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이 a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아까 혹시 했던 말 기억납니까? 여기 수많은 점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 점들은요, 순서상 에 있는 x, y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x에다가 5를 곱해서 y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x, y 사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x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즉, x 값이 a일 때 이 결과로 나오는 y 값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x자리에 a, y자리에 마이너스 10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y자리에 마이너스 10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은 x자리에 a를 대입했으니까 5 곱하기 a, 5a라고 볼 수가 있죠. 끝났네요. 맞죠? 양쪽에 5로 나눠버리면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자, 이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 함수 패턴을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함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우선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거.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유제 3번입니다. 여러분, 유제 3번을 선생님 설명 강의를 듣기 전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잠깐 유튜브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유튜브 스톱하고요. 일시 정지하고 먼저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죠? 시작! 자, 풀어본 사람들은 쌤이랑 풀이 과정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요. 이때 얘가 두 점 a, 9와 4, b를 지난데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즉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해서 a와 b의 차이를 구하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걸 한번 볼까요? y는 마이너스 아이고야.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정비례 맞습니까? 자, 볼까요? 다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패턴이잖아. 자, y는 ax인데요. 이 a 값에 선생님 a 자리에 음수가 왔는데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참, 음수가 아니라 분수가 왔는데 됩니까? 된다고요. a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분수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y는 2분의 3x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몇 사분면을 지나갈까요? 2, 4, 4분면을 지나가. 즉 보세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 패턴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a, 9 즉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이 점의 좌표가 a, 9고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4, b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는 x값이 a일 때 y값은 9가 된다는 거지. 즉 x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y값은 9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값이 4일 때 y값은 b, 즉 x자리에 4를 대입했을 때 y값은 b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각각 대입해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대입해볼까요? 자, 먼저 누구? a, 자, 이 점의 좌표가 a, 9였고요. 그럼 a, 9를 여기다가 먼저 대입해볼게요. a와 9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9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는 거죠.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양쪽에 어떻게? 얘의 역수 3분의 2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한다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우리가 구한 상태입니다. 알겠죠?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b 값을 구해볼까요? b 값을 어떻게 한다? 다시 4, b니까 x에 4를 넣었을 때 y 값은 b가 된다는 거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자리에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 자, 약분해볼까요? 약분하면 2가 되고요.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a도 마이너스 6, b도 마이너스 6이네요. 자, a, b의 값을 일단 다 구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a 빼기 b의 값. 자, a 빼기 b의 값을 구한다면 a 자리에 마이너스 6, 빼기 b 자리에도 마이너스 6. 똑같은 숫자 두 개 뺐으니까 얼마가 된다? 결과는 0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를 풀면 이제 남은 문제들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한 개만 더 한번 볼까요? 4번 같은 패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4번 같은 패턴. 자,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거. 자, 네모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 x축,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고 있죠. 뭐 직선인데 원점을 지났잖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정비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정비례 패턴의 대표적인 관계식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y는 어떻게? ax라는 거고 이 a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에 이 직선을 지나가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한 점의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뭐?
1,4를 지나간다 그랬잖아. 즉 1,4를 지나간단 말은 x가 1일 때 y값이 얼마? 4. 즉 x가 1일 때 y값은 4. 대입해보면 4는 a 곱하기 1. 그러니까 4는 a 곱하기 1이니까 따라서 a값은 얼마? 4라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값이 4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얼마? 4x라고 하는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 유제들도 여러분들 풀어보면 이제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요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방금까지 했던 선생님 설명을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확실히 이해하고 나머지 유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렇다면요, 이제 정비례 관계와 관련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비례와 관련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9쪽의 개념 확인 문제. 자, 활용 문제니까요. 우리 방정식 활용처럼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어진 상황이 있죠. 문장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읽고요. 이 상황이 뭘 나타내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알겠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 그 다음에 변수 x와 y를 정했을 때 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볼게요. 장맛비가 1시간에 4mm씩 일정하게 내리고 있다. 1시간에 4mm씩 일정하게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시간에 4mm지. 그럼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계속 일정하게 온다면 2시간이 지났을 때는 몇 미리? 그렇죠. 8mm가 되겠죠.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는 얼마? 12mm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나타내 보는 겁니다. x가 뭐? 시간. y가 강수량. 이걸 시간이라고 보고 이걸 강수량이라고 봤을 때요. 강수량이라고 봤을 때, 자, 아까 했는 거 한번 볼까요?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됐습니까? 4. 근데 x가 2일 때 y는 8. x가 3일 때 12. 이런 관계가 되었잖아요. 자,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x가 몇 배? 2배가 됐을 때 y도 2배. 3배가 됐을 때 3배가 되는 관계. 맞잖아요. 무슨 관계? x와 y 사이는 정비례입니다. 그러면 y는 ax 패턴일 거다라고 우리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때 a를 구하는 과정은 이 중에서 아무 순서상 하나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1,4를 대입해볼까? 1,4일 때 그러면 a 곱하기 1이 4라면 a 값은 얼마? 당연히 a는 4가 되는 거고요.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얼마? 4x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일단 정비례 관계라는 것만 파악한다면 y는 ax라고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상 중에 우리가 아무 순서상이나 우리가 구한 순서상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a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밑에 있는 예제 5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용량이 80리터래요. 80리터. 80리터인 물통에 매분이란 말은 여러분 1분당 5리터씩 물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x분 후에 물통 안에 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x하고 y 사이에 변수가 나와 있죠. 변수. x는 시간에 대한 변수, y는 물통의 높이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죠. 물통량에 대한 변수. 자, 1분에 5리터씩 찬다. 그러면 1분이 지났을 때 당연히 5리터가 됐겠죠. 그럼 2분이 지났을 때는 5리터가 더 추가되니까 10. 3분이 됐을 때 15. 20, 25.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여기는 얼마인지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는. 일단 요까지 한번 볼까요? 2배가 됐을 때 2배, 3배가 됐을 때 3배, 4배가 됐을 때 4배 관계. 무슨 관계죠? 일단 얘는 우리 뭐야? x와 y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y는 ax라고 하는 패턴이 될 거고요. 이 a를 알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아무 숫자 하나 1,5를 대입해보자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5가 되려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y는 얼마? a가 5니까 5x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네모칸의 숫자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뭐지? x가 16, 즉 뭐야? 16분 후에 물통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x자리에 16을 대입해보면 되잖아요. x자리에 16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가 되는지 보자.
얼마입니까? 80이 되네요. 80. 즉 16분 동안 일정하게 계속 부었을 때 비로소 이 물통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량이 80리터짜리 물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게 부어서 16분 동안 똑같이 일정하게 붓는다면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2분 후에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 어딘가에 12가 있다는 거죠. x가 12일 때. 그럼 이때 나오는 y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미 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번에 x자리 얼마? x가 12일 때 나오는 y값을 구하면 됩니다. 얼마? 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라고 볼 수가 있죠? 60리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처럼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스님님이랑은 정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은 130조 이 내용을 기준으로 마무리할게요. 130쪽의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0쪽의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0쪽의 5번 문제. 자, 5리터의 휘발유로 4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대요. 이 자동차가 X리터의 휘발유가 있다면 달릴 수 있는 거리를 Y라고 했다. 그래서 이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는 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변수 두 개. 하나는 휘발유의 양과 관련된 거. 하나는 그 휘발유 양에 따른 달릴 수 있는 실제 거리,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 그래서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건데요. 여기서 지금 휘발유량을 X, 달릴 수 있는 거리를 Y라고 했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표를 이용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5리터 있을 때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는 X가 5일 때 Y 값은 얼마나 그랬어요? 40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5리터의 휘발유가 있을 때 40km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일 때, X가 5일 때 40km를 달렸다? 그러면 만약에 얘의 2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요번에는 5리터가 아니라 X가 10리터 있다면, 5리터일 때 4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리터 있다면 몇 킬로를 달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휘발유량이 2배가 됐으니까 달릴 수 있는 거리도, 갈 수 있는 거리도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8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X하고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X가 2배 됐을 때 Y가 2배가 됐죠. X가 2배가 됐을 때 Y가 2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그럼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일까요? 즉 1리터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5를 나눴죠. 그러면 휘발유량 또 5를 휘발유량이 5로 나눈 값이니까 달릴 수 있는 거리도 5만큼 나누면 되겠죠. 그럼 40에서 5를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8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얘는 사실은 1리터로 8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죠. 1리터로 8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5배가 됐을 때 5배, 10배가 됐을 때 10배가 되었다는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확실히 X하고 Y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라는 거 알겠죠? 그럼 정비례 관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얼마? A, X라고 하는 패턴이고요. 이 중에서 아무 숫자 대입, 요번에는 요걸 한번 대입해볼까요? X가 5일 때 Y자리 40이었다. 5일 때 40이었다. 그러면 40은 5A잖아. 양쪽에 5로 나누면 A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관계식 Y는 얼마? 8X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얘가 이번에는 96km를 달리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자동차로 가야 될 거리가 실제로 96km라는 거지. 그럼 96km라면 이때 96km를 달릴 때 필요한 휘발유량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96km를 달리려면 최소한 휘발유가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어디지? 어떻게 풀까요? 아까 우리 변수 X, Y를 설정했을 때 X는 휘발유량, Y는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 96이라는 거는 이 Y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Y자리에 96을 넣었을 때 필요한 휘발유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Y자리에 96을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Y자리에 96을 대입해볼까요? 96은
8x. 그러면 이때 필요한 휘발유량은 얼마겠습니까? 양쪽을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12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 문제의 답은 96km를 달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휘발유량은 얼마? 12리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가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고, 정비례 내용을 여러분들 확실히 자기 걸로 이해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정비례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반비례 내용은 곧 다시 한번 이 정비례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